안녕하세요 여러분, 루드비크입니다. 자, 오늘은 애니55 타이머 IC를 응용한 회로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공유한 회로도는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끔씩 이렇게 회로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업로드하는 회로도는 정상 동작하는 회로도인데요. 성능이나 안전성을 위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회로의 동작 원리 뭐 이런 거를 소개하는 목적으로 이제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아직도 애니 5냐?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IC가 애니 5일 텐데요. 사실 현재 뭐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취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는 애니 5 타이머 IC를 사용해서 회로를 설계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애니5 타이머를 사용하면 좀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IC의 데이터 시트를 보고 회로를 꾸미는 연습을 하는데 되게 가장 적당한 IC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애니55가 몇 가지 기능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시트에 저항값이나 캐패시터 값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직접 선정해보고 회로를 꾸며보시는 연습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애니55 IC가 설계된 지가 워낙에 오래된 IC다 보니까 수년 동안 쌓여온 수많은 응용 회로들이 이제 다양하게 많이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제 직접 만들어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재미있다는 것도 역시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애니5를 이용을 해서 무언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회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회로도는 제가 AC 전원 입력을 자동으로 켜고 끄고 하기 위해서 잠깐 제작을 해서 사용을 했었던 키트이고요. 쉽게 말하면 에이징 테스트를 위해서 제작을 했었죠. 전원 장치 같은 것을 만들고 나면 거기에 온오프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큰 돌입 전류가 발생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원 장치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확인을 하려면 전원 스위치를 주기적으로 껐다 켰다 해줘야 되는데 이 작업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니오 IC를 사용해서 회로를 꾸몄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여기 AC 220V라고 적힌 이 커넥터는 회로의 입력 부분입니다. 이 왼쪽은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른쪽을 먼저 생각하시면 여기에 트랜스포머가 있죠. 트랜스포머는 1차가 220V의 0V 그리고 2차는 12V의 교류 전압을 출력하는 트랜스포머입니다. 앞쪽에 퓨즈랑 뭐 서미스터, 바리스터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부품은 사실상 크게 필요는 없는 부품입니다. 여기서 뭐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이 트랜스포머가 이제 전력 사양에 따라서 트랜스포머의 전력이 높을수록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그냥 많이 장비를 켜고 껐다 하시면은 막 웅 하는 소리나 아니면 전원을 킬 때 특히 이 전원을 킬 때 약간 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도립전류라고 트랜스포머도 도립 전류가 발생을 하거든요. 자, 왜냐하면 트랜스포머가 이제 이렇게 생겨서 이제 뭐 여기에 AC 전압이 입력되면 여기 AC 전압이 출력되게 되는데 이 전원을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래 이 트랜스포머가 여자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원을 임과시키는 상태에는 여기에 그냥 저항 성분만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코일이 아니라 그냥 저항만 있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 저항이 동선으로만 제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항값이 낮잖아요. 그래서 큰 값의 도립 전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에 뭐 서미스터를 추가를 해주면은 이러한 도립 전류를 조금 억제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 트랜스포머 1차 측이 뭐 에나멜 동선으로 제작이 되고 좀 큰 전류가 흘러도 사실상 무리는 없기 때문에 뭐 사실 잘 쓰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보호를 위한 부품은 필수적은 아니고요. 자, 그리고 뒷단에는 브릿지 다이오드랑 캐패시터 그리고 7812의 레귤레이터랑 또 여기 캐패시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AC 12V를 입력을 하잖아요. AC 12V가 정료가 되면 몇 볼트가 되죠? 12V에 루트 2를 곱하면 16.97V 정도가 나오네요. 자, 이 브릿지 다이오드를 통해서 이 VF 성분만큼 전압이 떨어지면 대충 뭐 15.5V에서 뭐 16V 사이가 될 텐데요. 자, 여기에 끼는 전압은 이렇게 리플이 생기게 돼요. 이 캐패시터의 성능이라기보다는 캐패시터의 이 용량 값에 따라서 여기에 생기는 전압 리플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에 전압이 리플이 크고 작음이 있잖아요. 가장 큰 값은 당연히 16.97에서 VF를 뺀 이 값이겠죠. 하지만 여기보다 낮은 값은 당연히 이거보다 낮을 거예요. 정확한 값은 캐패시터의 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충 뭐 심하면 뭐 한 14V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텐데요. 이때 내려가는 이 가장 낮은 전압이 이 LM781의 동작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동작이면 좋습니다. 이 LM7800 시리즈의 레귤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력 전압에 뭐 2에서 3V 정도 높은 전압을 입력을 해줘야 출력 전압이 좀 안정적인 그 특성이 있는데요. 이런 걸 고려해서 여기에 있는 용량을 선정하면 됩니다. 이 회로의 전체적인 전류 사용량이 굉장히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뭐 470 마이크로프렛을 써놨지만 100이나 220 정도를 써줘도 회로 동작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NE55 타이머를 이제 그려놨는데요. 여기에 토글 스위치를 이용해서 이 NE55 타이머를 동작시키도록 지금 현재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 토글 스위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여기에 이 회로에 전원을 인가했을 때 NE55 타이머가 계속 동작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원하는 시기에만 동작을 할 수 있게끔 조작을 해줄 수 있도록 토글 스위치를 사용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토글 스위치를 사용하게 되면 이 토글 스위치를 조작시킬 때마다 여기에 약간 이 시원에 의한 돌입 전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낮은 저항값 뭐 10옴, 20옴 이러한 저항을 추가를 해주는 것도 회로 설계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많은 뭐 산업용 회로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어쨌든 여기 이 R4랑 R5, R6, EC3 그리고 C3 이러한 회로 구성 방식을 NE55의 데이터 시트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아웃풋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이, 로우, 하이, 로우 출력이 반복되는 식으로 회로를 구성을 한 것이고요. 데이터 시트에 제공되는 계산 과정을 통해서 계산해보면 이 하이에 있는 시간을 T1, 로우에 있는 시간을 T2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주기는 이제 두 값을 더한 값이 되죠. T는 T1 플러스 T2. 그래서 계산에 의해서 여기에 저항을 RA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저항을 RB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주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R1은 제가 굉장히 낮은 값으로 하고 RB를 굉장히 큰 값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하이에 있는 시간 T1과 로우에 있는 시간 T2의 시간이 거의 동일하게끔 하기 위해서 RA를 굉장히 낮은 값으로 설계를 한 것이고요. R6을 현재 1메가옴으로 가변을 시키도록 해놨는데 1메가옴이 0옴이거나 이 경우죠. 이 경우 0옴에 대해서 그리고 1메가옴에 대해서 주기를 각각 구해보면 3초 정도와 뭐 한 17초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변 저항을 돌리면 이 총 주기를 3초에서 17초 사이로 가변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구체적인 회로를 꾸미는 방법은 데이터 시트를 보고 참고하시면 좋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았고요.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은 이제 여기 릴레이 부분. 자, 이 회로가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AC 전원을 자동으로 온오프 하기 위해서 제작을 한 회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아웃 단자를 이용해서 내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전원 장치를 연결을 할 거예요. 한쪽은 보시면 퓨즈를 통해서 바로 입력이 되고 나머지 한쪽 단자는 이렇게
릴레이를 통해서 입력이 되도록 회로를 구성을 해놨고요. 이 릴레이를 동작하는 회로는 이제 NE55 타이머를 이용을 해서 동작을 시키게 되는 거죠. NE55가 하이 아웃풋 출력을 할 때 그때 트랜지스터를 동작을 시키면 이 코일이 여자가 돼서 여기에 접점이 붙으면은 그때 이제 AC 220V가 내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전원장치에 입력이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설계를 한 회로도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첫 번째로 이 트랜지스터 관련 회로 이제 꾸미는 방법. 여기 릴레이는 HR70이라고 해서 DC 12V 사양을 이제 찾아보시면 코일에 30mA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LED를 동작시키는 사양은 제가 5mA로 지금 계산을 한 건데요. LED VF가 뭐 한 2V라고 하면 여기에 12V가 걸리니까 10을 빼고 저항값으로 나누면 이제 이게 5mA가 되죠.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에는 35mA가 필요해요. 이 트랜지스터를 우리가 스위치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I B값을 좀 높게 줘야 됩니다. 트랜지스터를 스위치로 사용을 하실 때는요, HFE를 낮게 써야 됩니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이거는 데이서치스트랑 함께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요. 나중에 트랜지스터를 동작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HFE를 높은 값으로 해서 사용을 하면요, 여기에 있는 VC 사이의 전압이 높아집니다. VC 사이의 전압이 높아지면 그만큼 트랜지스터가 부담하게 되는 전력이 높아지겠죠. 이제 여기 있는 걸리는 VC의 콜렉터 전류가 트랜지스터가 부담하게 되는 전력이 되니까 뭐 공부를 해보실 분께 좀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 트랜지스터가 이 HFE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값이 아니에요. HFE는 일정한 낮은 값부터 어떤 높은 값까지 이렇게 범위가 있습니다. 한 트랜지스터가 특정 A라는 HFE만 값을 갖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전압을 거느냐에 따라 이 범위 내에 있는 HFE만큼 동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I, B 값을 다시 말하면 베이스 전류를 낮게 하면요, 이 일정한 커런트 전류가 요구될 때 그만큼 HFE는 높게 되겠죠. 하지만 일정한 컬렉터 전류에 대해서 내가 베이스 전류를 많이 흘려주면 HFE는 조금만 써도 되는 거죠. 이 HFE를 조금만 쓰면 VC 값이 낮아지기 때문에 컬렉터의 소모 전력이 낮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잘 이해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데이터 시트를 같이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아까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한 가지는 이 부분이었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여기에 있는 이 스파크 킬러. 제가 스너보 회로에서 이 스파크 킬러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이 여기에 계속 온오프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 릴레이 접점에 손상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때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이 DC 성분이냐 아니면 AC 성분이냐에 따라서 스파크 킬러 회로를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스파크 킬러를 이 아웃 단자의 병렬로 붙인 이유에 대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 릴레이 접점을 보호하려고 여기에다가 그냥 이런 식으로 스파크 킬러를 구성하면 이 릴레이 접점이 꺼져 있더라도 이 출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로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NE55 타이머 IC를 응용한 회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NE55 IC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렇게 뭐 제작을 해보시면 재미도 있고 많은 도움도 되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내가 꼭 직접 해보는 연습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보잘것없는 회로라도 아니면 되게 저 회로도는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이런 회로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이제 조금 더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이제 그렇게 한 이유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깊게 관찰을 해보고 직접 생각을 해보고 이제 구성을 해보는 연습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표로도 PDF 자료는 이제 카페에 업로드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